이번 순서는 알쏭달쏭 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체크해 보시죠. 네, 12.16 대책 한 달째라는 주제입니다. 벌써 한 달을 맞이했어요. 그동안 정부가 18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높은 강도의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집값이 계속해서 올랐거든요. 이 12.16 대책 발표 후에 한 달 동안 일어난 변화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가 이제 대체로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바람이 그 미국에서 돈을 찍는 바람에 그 바람이 전 세계 돈으로 돌아서 우리나라로 이렇게 오니까 집값이 오르니까 우리 정부는 당황하잖아요. 갑자기 집값이 오르면 이제 이거 정부 정책하고 뭐 상관이 있나 해가지고 이제 12월 16일 아주 강도 높은 대책을 내세웠어요. 그러니까 그 대책이 재건축 고가 재건축 아파트 시장에 좀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초과이익 환수제 또는 이런 게 이제 미치니까 그런 아파트들이 약간 떨어지는 경향이 좀 있고, 또 다른 이 9억 이하 아파트 세금이라든가 아니면 LTV, DTI에 좀 관련이 없는 아파트들은 좀 오르고 있고, 그리고 신축이 또 좀 이렇게 오르고 있는, 왜? 중요한 것은 고가 아파트는 사실 많지 않아요, 강남에. 사회자님 생각이더라도 고가 아파트가 강남 말고는 몇 개 있어요, 없어요?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사실. 예. 강남 고가 아파트 몇 개 해가지고 좀 떨어진다고 해서 이거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조금 그 재건축 재개발지에 갖고 계신, 또 재건축지에 갖고 계신 고가 아파트를 갖고 계시다면 조금 참고 있으면, 재건축 재개발이 좀 늦어지면 또 경기가 안 좋아지면 또 그런 법들은 또 완화시켜 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전체적인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집값이 떨어진다면 또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은 강도 높은 안정화 정책,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님은 좀 세금을 좀 줄이겠다는, 왜? 경기가 안 좋으니까 적게 받겠다는 부양책. 현 정부는 전 세계가 돈이 찍는 바람에 오르니까 지금 세금을 강도 높은 안정화 정책, 또 경기가 안 좋아지면 또 부양책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장기전으로 재산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한번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일단 모든 수요를 뭐 투기로 보지 말고 좀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다 보면 다른 정책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바로 만나보시죠. 뜨거운 줍줍 열풍이라고 꼽아봤습니다. 자, 18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다양한 풍선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무순위 경향 청약 경쟁률이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8,498대 1을 기록했다고 해서 지금 읽기도 힘들 정도의 숫자입니다. 예. 자, 이 줍줍이라고 불리는 미계약 물량 추첨 경쟁으로 이런 풍선 효과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예,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일부 지역에 한해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줍줍이라는 영향이 우리나라 시장에 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경기가 좋다는 얘기잖아요. 아파트만 사면 그 가치가 오르고, 그로 인해서 경쟁률이 높아지고, 옛날에 IMF가 왔을 때 용산, 사회자님, 용산역 앞에 분양하는 데를 내가 갔어요. 갔더니 미분양이 그냥 속출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있으면 우리나라도 몇백 대 1, 몇천 대 1 나올 거다 그랬더니, 자기 생전에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분은 자기 생전에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몇천 대 1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만 우리나라가 다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다른 데 가면 줍줍이 아니라, 사회자님, 예를 들어서 검단이다 그러면 신축도 미분양이 나왔어요. 지금 지방 가면 지금 천안 같은 경우도 미분양률이 좀 줄어들었어요. 5,000세대에서 한 1,500-600세대로. 지금 미분양이 많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 가면 줍줍이 아니라 미분양이 나와요. 우리나라도. 작은 게 아니에요. 네. 더 우리나라가 굉장히 큰 나라거든요. 그래서 줍줍 열풍은 한정 지역이 몇 군데 안 됩니다. 그래서 줍줍 열풍이 우리나라 전 지역에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경기가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좀 아쉬운 게
좀 이렇게 몇 군데 한정 지역인 곳만 줍줍 열풍이 부니까 전국에서 좀 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경기가 좋아지면 좀 오른다 그러면 줍줍이고 경기가 안 좋아지면 그냥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줍줍 열풍이 전 지역에 퍼지기를 오늘 또 빌어봅니다. 네, 줍줍 열풍은 또 한정 지역 몇 군데만 이렇다고 하니까요. 뭐 앞으로 계속해서 많아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마지막 이슈 바로 체크해 볼게요. 48% 상승입니다. 과연 무엇이 48%가 상승을 했을까요? 현 정부 출범 후에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48%나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데요. 그렇죠. 우리가 예. 보면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현 정부가 들어서서 48%가 상승했어요. 네. 근데 만약에 사회자님, 물어보는 거예요. 현 정부가 들어서서 48%가 떨어졌다 그러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아, 그것도 그렇게 또 좋을 것 같지는 어떻게 하죠? 네. 예. 48%가 떨어졌다. 네. IMF 때는요, 60%가 떨어져 버렸어요. 떨어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겠네요. 그죠? 네. 이게 48%가 현 정부 들어서 올랐다. 그거 좋은 거예요. 아니, 그 나라에 발전하게 되면 당연히 오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48%는 특히 우리나라는 많이 오르지 않은 편입니다. 영국이라든가 지금 일본도 좀 많이 올랐어요. 아베 총리께서 돈을 많이 찍으니까 양적 완화가 시작되니까 돈의 가치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동산이 많이 올랐어요. 일본 같은 경우도 막 맨날 일본 떨어지기만 하는 줄 아는데 일본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짓는다면 48%가 오른 것은 많이 오른 것이 아니다.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적당히 우리나라가 적당히 하여튼 중간 정도로 오른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변화는 좋은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네, 뭐 적당히 올랐다라고 오늘 말씀을 해주셨지만 계속해서 규제 정책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을 읽지 못한 정책은 아무래도 효과가 발휘되기 어려우니까 이 점을 잘 참고를 해서 발표가 되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